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연이은 엔비디아의 하락이 멈췄습니다. 자, 거기에는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면서 S&P와 나스닥 지수가 소폭 반등을 해줬죠. 이렇게 되면서 알파벳 A를 주체로 급등을 해줬고,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약보합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왜 엔비디아만 약보합권에 머물렀을까?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다시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소식이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 낀 이 젠슨항의 엔비디아가 최근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AI 추격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규제, 중국의 반격,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까지 혼재된 이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는 약보합을 멈춰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펼쳐드릴 내용, 이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이곳에서 젠슨항이 그리는 엔비디아의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엔비디아는 앞으로 젠슨항이 어떻게 이 기업 끌고 나갈까? 전략을 취해 나가면서 어떤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대로 아신다면요, 앞으로 엔비디아 투자할 때 젠슨항이 그린 이 큰 그림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큰 그림을 위한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저만의 해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시야까지 꽉 붙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릴 내용, 중국의 리스크부터 현재 위치, 엔비디아의 전략, 앞으로 차트 분석까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궁금하신 건 딱 이거 하나죠.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를까 아니면 중국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의 요약, 젠슨항은 말합니다. 중국은 70조 원의 기회의 땅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엔비디아 젠슨황의 머릿속을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슨황이 뱉은 이 말, 여러분들은 단순히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거로 돌아가서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내용을 본질적인 요소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고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도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스닥과 S&P 지수 다시 반등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서 엔비디아만 약보합을 나타냈으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 미국의 수출 규제와 중국 매출. 엔비디아는요, 중국 정부의 AIH, 특히 H20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중국 수출을 앞두고 미국 정부와 협상을 거쳐서 중국 분야의 매출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라는 이 전례 없는 조건에서 수출 허가가 났었던 이슈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은 중국 매출 비중이 22년에 비해서 25년 12%에서 13%까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덜컥 여러분들이 우려부터 되실 텐데요. 네, 분명히 이 소식은 위협적인 소식이 맞습니다. 중국의 엔비디아의 규제를 하는 이 국산화 정책, 꽤나 위협적일 수 있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H20에 대한 위험을 제기를 하면서 중국을 주체로 미국산 AI 칩 이거 웬만하면 쓰지 마, 약간 압박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 정부는요, 하웨이나 중국산 반도체 위주로 이것을 기준으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27년까지 베이징, 상하이 데이터 센터의 70% 이상의 칩을 국산으로 바꾸겠다. 야, 이 대륙의 기운을 엔비디아가 고스란히 못 받는다는 거 분명히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포인트만 보시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중국 보안의 우려와 시장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이 H20을 지시하는 중단 타격을 받게 됐죠.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은 앞으로 엔비디아를 점점 멀리 하려는 기조가 계속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견제 속에서 젠슨항의 발언에 굉장히 집중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집중해서 하나하나 뜯어서 젠슨항의 최근에 뱉은 말들이 근거가 있는 말인지, 이 사람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뭘 믿고 이렇게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낱낱이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엔비디아 시장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성장성이 있는 건지를 하나씩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젠슨왕이 이 중국 시장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중국이 연 500달러 성장의 기회가 되는 곳인데 이거를 왜 버리냐,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뱉었습니다. 이 내용의 함의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최고 책임자 콜레트 크레스가 지정학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번 분기 내에 중국을 통해서 20억에서 50억 달러까지 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만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거 어디까지 나 희망사항 아니야? 조금 더 핵심 내용을 알려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하나하나 좀 뜯어보니까 꽤나 이거는 현실 가능성,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내용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잘 따라오실게요. 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위치, 중국 내에서 경쟁자 구도를 살펴보면서 엔비디아의 지금의 위치를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캠브리콘과 하웨이, 이 토종치 기업들이 일단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4,308호가 급증을 하면서 앞으로 5년이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게 됐을 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거, 이거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사실 맞고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좀 초점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엔비디아의 2분기 수출액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2분기 수출 매출액 467억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65조 원의 하나로 65조 원 매출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기준에서 중국 문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20억에서 50억 달러의 이걸 해결됐을 때 매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장밋빛 미래까지 그려졌죠.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하면 뭐냐? 숫자상으로는 좋은 실적이긴 해. 그렇지만 중국 매출 부진이 분명히 시장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내용은 여기까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엔비디아가 이 관세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싸움이 계속됐을 때 이 세금이 결국에 엔비디아한테 계속 전가가 되거나 중국의 견제까지 엎쳐지게 되면은 계속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부터 뜯어보면서 젠슨왕의 그리는 전략까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다가 15% 관세, 15% 세금을 매긴다라고 했던 요 소식.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조건을 내걸었던 거죠.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H20을 팔 때 그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의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하니까 엔비디아가 다시 말해서 중국에 팔아도 15%는 중국 정부가 가져가면 나머지는 엔비디아가 수익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당연히 세금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이 줄어드는 데다가 중국의 H20 규제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양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품 가격을 18% 올려서 그 부담을 중국 기업에다가 떠넘기려고 하게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 안 되겠다, 미국이 이거 세금으로 장사를 하네, 엔비디아가 가격까지 올리면 우리 기업들만 손해야,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반기를 팍 뽑아든 거예요. 아예 H20 금지령을 탁 하고 내려버린 거죠. 비싸게 팔 거면 나 안 사, 제대로 뿌리 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중국항 매출이라든지 재고가 쌓이고 손실을 처리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부품 공급사에도 생산 중단 통보가 나와줄 수 있는 큰 밸류체인의 타격이 이어질 수 있는 소재는 맞다. 그렇지만 뭐라고 했죠? 엔비디아 젠슨항이 내건 이 자신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는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젠슨항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중국은 올해만 500달러, 70조 원 기회가 있는 시장이야 라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전체 매출이 분기당 450달러에서 540달러 수준인데 중국만 해도 이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내 입장은 이래. 중국 시장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0%에서 25%까지 잠재력을 가진 이 거대한 시장이니까 지금 잠시적으로는 규제가 막혀있긴 하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실적을 한 단계 끌어올릴 큰 성장 동력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하네요. 그래,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얼마만큼 너는 실질적으로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기사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것들을 하나씩 추론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 올해만 해도 500달러 시장이다라고 엔비디아 젠슨항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자, 첫 번째, 현실성이 있는 발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AI 투자국 중에 하나죠. 그럼 클라우드, 전기차, 스마트시티 이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2023년의 매출이 600억 달러였는데 10%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을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거 맞죠? 자, 그러면서 전 세계 AI 연구원이 절반이 중국에 있다라고 젠슨항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맞습니다. 이것도. 자, 일단은 따라오실게요. 사실에 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AI 모델이라든지 응용해서 중국보다 비중이 큰 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이 세계 표준이 되려면 중국이 필요하다. 얘는 무조건 중국을 끼고 가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중국이 배제가 되면 중국은 자체 표준, 뭐 프레임워크라든지 생태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기술이 균열이 생기게 되면서 젠슨항이 강조하는 거는 이 위험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면은 미국 기술 표준도 약화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젠슨항이 그리는 전략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중국 수출 제한과 정치권 협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경쟁은 이해하지만 중국 시장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 맞춤형 칩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A800이라든지 H20 전용 칩을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규제는 규제대로 우회하면서 중국 시장을 계속 지켜내려고 하는 전략들을 취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시장 쉽지 않은, 절대 만만하게 봐서 안 될 시장이긴 하죠.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지금 중국 시장의 다변화까지 노리고 있어요. 뭐 중국이 막히면 그 수요를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뭐 인도, 남미 이렇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인도나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전략으로 우회 전략까지 취하고 있는 게 또 엔비디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젠슨항이 뱉은 발언, 중국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 맞다. 그리고 이 AI 연구원이 절반이 중국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려면 중국도 필요하다라고 중국에 대한 인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한 건데,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실제적인 전략,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워싱턴 규제 인터스페이스를 최적화하고 생태계 잠금이죠. 뭐 쿠다라든지 뭐 네트워킹을 통해서 플랫폼을 락인을 시킨다든지 수요를 다변화해가지고 중동이라든지 동남아 여러 축으로 공백을 메꾸는, 성장 곡선을 끊김을 여러 방면에서 생태계를 차단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항의 엔비디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을 양갈래로 생각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첫 번째, 긍정적인 소식에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미국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중국 판매 허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협상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이라든지 차세대, 루빈까지 중국을 공급을 하면서 매출이 10%에서 15%까지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가 2030년까지 5,600조 원의 이 속도, 이걸 감당을 하려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이 핵심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좀 부정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인데, H20 블랙웰 이거 모두 수출 금지를 하게 됐을 때는 중국 기업들이 자국집으로 빠르게 대처를 하겠지만, 분명히 이 시간에는 공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이든 부정적인 상황이든 이 현실적인 단기적인 시간은 분명히 엔비디아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 틈을 통해서 엔비디아는 이 중국 시장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 틈을 비집으면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유지 전략, 아무래도 그 우회 제품 개발, 중국 전용 블랙웰 칩 이거를 빠르게 출시할 가능성이 크고, 막히더라도 생태계 확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정치적 로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배제하면서 미국 기술 표준이 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워싱턴을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완전한 규제 해제는 아니더라도 제재 완화 정도는 젠슨왕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의존도도 시간을 벌면서 분산을 시키고 있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젠슨왕의 엔비디아가 다시 중국의 수십조 매출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 규제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은 초독점 처지를 굳히면서 천천히 잠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의 위치,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 연이은 하락 이후에 다시 또 바닥을 다지고 60일 이평선을 타주면서 반등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70달러 선에서 다시 재차 힘 모으기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알파벳 A가 반등을 해주면서 약보합권에 유지해준 엔비디아고요.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4월부터 최저점을 찍고 2배 이상을 상승을 해왔습니다.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2배 이상을 상승을 해왔는데,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주식은 추세 안에서 이어지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요. 이 구간 역시나 박스권 안에서, 하단 박스권 안에서 약보합권을 만들어주면서 단기 조정에서 계속 지나고 있는 그림을 가져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보조지표를 통해서 보셨어도 RSI가 다시 RSI 하락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50m로 빠져들면서 40권에서 횡보를 해주고, OBB 또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시 또 유지해주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RSI가 횡보하고 있다,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어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압력이 살짝 있었던 엔비디아 OBB 지표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지표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구간은 어디다? 170달러 선이고요. 종합 해석을 하면 지금 중국 규제라든지 H20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주가는 170달러 안팎에서 단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하락이 이어지던 보조지표의 움직임들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단기 반등,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이 흔들린다고 충분히 내 심리도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이 와중에서 젠슨왕의 발언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까,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생태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속도에 대한 감인데,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또 생태계가 확장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과연 시장의 출력인들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고, 주가의 반영은 얼만큼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이용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까요? 저는 지금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기로 보면서 도망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투자할 때 장기적인 안목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앞으로 엔비디아 소식이 궁금하다, 단기적인 반등, 단기적인 하락, 전체적인 전망까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안목을 가지고 시장 가치까지 정확하게 보면서 엔비디아를 투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